자, 6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가 아닌가? 자, 지상권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있고요. 2번 갱신청권 있죠.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이럴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1, 2, 4 있고요. 5번 지상권자와 같은 용익물권자들은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 청권 없어요. 뭐는 없다고요? 필요비 상한 청권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비 상한 청권은 인정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류를 연체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골라요. 왜?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가 아닌 것 그랬는데 3번 보면 지상권자가 자기 자신한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 보고 지상권자가 야, 지상권 소멸 청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62번 지역권은 특징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며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에 대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292조 1항 수반성. 2번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소유자 아닌 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다. 그 위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 뜻이 뭐라고요? 요역지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2번 X. 3번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자,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나오면 지역권 어쩌고 저쩌고 소멸시효 중단 이렇게 나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끝이 나오면 돼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반면에 4번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시효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밑에 거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효력이 없다. 5번 지역권은 요역지에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여야 한다. 틀렸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됩니다. 옳은 거 1번. 63번 전세권에 관한 효력.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다 그랬습니다.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으나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답니다. 전세권은 특약으로 양도 금지할 수 있다.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가 임대를 했어요. 전세권자는 목적물로 임대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책임을 가중시켜요. 이렇게 전세권자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라. 이렇게. 그게 2번이고요. 3번 건물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런 그림이죠.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전세권자 병이 나타났다. 건물전세권자. 이때의 건물전세권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304조. 4.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다더라도 전부 경매할 수 있죠. 왜? 불가분성. 전세금을 아직 일부를 못 돌려받았어요. 끝까지 안 줘요. 그때 전세권자는 그 나머지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의 목적물 전체를 경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4번하고 조심하실 게 일부 전세권자예요. 4번은 전세금이 일부만 남아있는 거고 4번은 이거하고 구별하실 게 목적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전부 경매를 넣을 수는 없다.
다른 거니까 전혀 상황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3번에 5번은요. 목적물의 전세권과 저당권이 있을 때 목적물의 전세권과 저당권이 병존해 있을 때 목적물이 경매되면 이 전세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가 있고요. 저당권이 먼저 있고 최선순위 그 다음에 전세권 뭐 저당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순서대로 전저저 저전저 이렇게 옵니다. 전저저 저전저. 이때 요 경우에는 저전저인 경우에는요. 누가 경매를 넣든 전부 소멸하면서 누가 경매를 넣든 저당권자가 넣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전부 소멸하면서 순위 배당합니다. 반면에 왼쪽 전저저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경매를 신청하면 똑같이 전부 소멸하면서 순위 배당합니다. 반면에 요 왼쪽 전저저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겠지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돼 있으니까 왼쪽 전저저죠.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64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요건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여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담보됩니다.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 위약금은 특약 플러스 위약금을 주기로 하는 특약 플러스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등기해야만 담보됩니다. 3번 저당권은 그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못합니다. 왜? 저당권의 부종성, 수방성 때문에 저당권만 팔아먹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걸 뭐라 부르죠? 근저당권.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종성 완화 이렇게 되겠죠? 근저당권은 부종성의 완화 또는 부종성의 예외 이렇게 됩니다. 5번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에 임목에도 미친다. 틀렸어요. 토지가 있고요. 여기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보존 등이 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요따구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위에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따위에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65번 저당권이 침해되는 건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감소하는 걸 말하는데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이 있고요. 손해배상 청권이 있고요. 담보물 보충 청권이 있고요. 즉시 변제 청권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권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물권적 청권, 손해배상 청권, 담보물 보충 청권, 즉시 변제 청구권. 자, 1번. 저당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돼서 소멸했으냐 말소가 되지 않거든요. 2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과 2번 저당권자 병 둘이 있어요.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병 을과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갑이 이렇게 돈을 갚아요. 변제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말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말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얘는 순위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이 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걸 유해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말로요. 이때 이 후순위 권리자의 선순위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2번) 옳은 지문이죠.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되어 소멸했지만 말소되지 않고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는 침해 상태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번 손해배상 청구는 담보가치가 감소되어서 남아있는 담보가치만으로는 저당권자가 채권을 전부 만족받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한정이 됩니다. 4번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굳이 저당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번은 이 담보물 보충 청구하고 즉시 변제 청구의 관계인데요. 담보물 보충 청구는 담보물을 보충해라. 그럼 기다려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못 기다리겠다. 돈 지금 당장 다 갚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는 개념상 양립이 불가능해요. 요거는 담보물을 보충하면 변제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고 요거는 못 기다리겠다 지금 당장 갚으라는 거니까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다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다면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66번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1. 자, 약관 해석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죠. 약관 조항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그랬죠. 2번 틀렸죠. 개별 약정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약정을 하게 되면 개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관 조항과 다른 개별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약관은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 통일적 해석. 을 말하는 거고요. 4번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기습조항 따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대해서 무효고요. 5번 신의성실에 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정은 무효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틀린 것은 2번. 67번 서울 사는 갑이 대구 사는 을에게 서류로 청약을 했다. 자, 서류로 청약했다만 하면 격지자입니다. 일단 1. 그 서류가 을에게 도착하기 전에 갑이 제한능력자가 됐다. 상관없지요. 우리 민법 111조 2항에 보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청약의 효력은 생긴다라고 해야죠. 2번 서류가 을에게 도착한 다음에 성년 후견에 게시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는다. 3번 청약의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자 승낙 기간을 정했어. 근데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어. 이런 걸 뭐라 하죠? 연착한 승낙. 이 연착한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연착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0조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누가? 청약자가. 4번 청약의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승낙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안 돼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529조
상당한 기간이 경고한 때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해야만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청약에 조건을 붙였다. 534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청약은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534조 본다.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본답니다. 68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은 되었는데 원시적 불능이에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되되 이런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 골라라. 1. 원시적 불능에만 문제가 된다. 2.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3.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 꼭 기억하세요. 한 푼도 배상할 책임 없다.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 없다. 근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한다니까 틀렸죠. 5번 계약 교섭적 계약 체결 부담 거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우리 판례라 그랬습니다. 틀린 거 4번. 69번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의 부당이득 반환. 주고받고 준 거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주고 부당이득 반환 동시이행관계 우리 판례할 때. 2번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매도인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행관계. 3번 변제와 영수증 교부 동시행관계. 4번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소실. 자, 후발적 불능.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목적물이 멸실. 갑은 물건을 못 넘겨주게 됐어. 위험부담의 문제죠. 원칙이 누구예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라고 해야죠. 4번 X.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정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뭐 말하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쌍무계약에서는. 틀린 것은 4번. 70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는 대금을 병에게 지급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대금은 병에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이렇게 되겠죠. 1. 병이 수익의사 표시하기 전 병이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병에게 권리가 생겨요. 수익의사를 표시하여 병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갑, 을은 병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지 못하는데 수익의사 표시하기 전 아직 병의 권리가 생기기 전에는 갑,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병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2번 갑이 목적물을 제공할 때까지 갑이 물건을 안 넘겨줘요. 그럼 을은 병에게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3. 을은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은 후 자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병에게 권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는 없으나 취소나 해제는 가능해요. 별도의 사유가 있어서 취소나 해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병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긴 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나 해제는 할 수 있고요. 이때 얘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 을은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은 후에도
갑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110조 3항에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는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을은 선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갑이 합니다. 제3자라는 계약 해제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수기에서 표시하기 전에는 을은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도 있고 대금을 감액시킬 수도 있죠. 제3자가 수기에서 표시한 후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지만 제3자가 수기에서 표시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감액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71번 다음 중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해야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 것. 최고를 해야 되는 거. 이행지체 찾아내면 돼요. 뭘 찾아내면 된다고요? 이행지체. 1번 약정 해제 사유 최고 필요 없고요. 2번 정기행위 이행지체 최고 필요 없고요. 3번은 멸실이니까 이행 불능이에요. 최고 필요 없습니다. 4번은 추환이 불가능합니다. 역시 불능입니다. 5번 따라서 최고 필요 없고 결국 최고 필요한 건 4번. 서로 이행기를 도가. 그럼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최고해야만 해제권이 생깁니다. 4번이고요. 72번 매매 일방예약. 일방예약이란 건 매매 예약을 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방예약이란 매매 예약을 한 사람 중 어느 한쪽에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부여하는 것을 일방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요. 2번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요. 얘가 확답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564조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3번이 틀렸지요. 4번 예약완결권 재산권이니까 팔아먹을 수 있고요. 5번 예약완결권 행사가 금지가 되어 있다가 그게 풀렸어요. 그럼 당연히 예약완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73번 매매 1.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인도하지 않은 물건의 과실. 자, 목적물 과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의 수치.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고요?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판례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이 예외죠. 요거는 따로 기억하시자. 근데 지금 1번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말은 없죠. 그냥 인도하지 않았다라니까 인도 전이에요. 인도 전이니까 매도인이 수취해야 됩니다. 1번 X. 2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해제해야죠. 3번 매매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되었을 때 특정한 물건에 특정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해제 손해배상 또는 멀쩡한 물건 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어느 한쪽의 이행기를 정해놨는데 상대방 이행기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쪽도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5번 매수인은 돈 주기 전에 물건부터 넘겨받았다면 그 물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74번 임대차 1. 621조 등기청권.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2번 임대인 행위가 보존에 필요한 행위다. 그러면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 수인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리할 때 임차인은 참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거절할 수 없습니다. 624죠. 625죠. 3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됐다. 차임 감액 청구. 이거 감액 청구해야 감액이 되고요.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적물의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될 때 차임은 당연 감액된다. X 감액 청구입니다. 물론 잔존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목적물의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라.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5번 이기상 차임연체 계약 해지 이렇게 되겠죠. 75번 갑이 자신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했고 두 가지가 있죠. 갑의 동의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받았다면 적법전대, 받지 않았다면 무단전대. 1, 2, 3번 받지 못했으니까 1, 2, 3번 무단전대.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번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병은 불법점의 상태다. 갑에 대한 관계에서. 옳은 지문이죠. 4번, 5번 적법전대. 적법전대의 경우에는요.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를 갖지만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갖지만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수선을 요구하거나 비용 상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X. 적법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권리를 가질 뿐 의무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갑이 전차인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무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이 갑에게 수선을 요구하거나 비용 상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X.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일정한 보증금 이하 임차인 소액 임차인 그 사람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받죠. 요건이 뭐예요?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 갖춰라.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 갖춰라. 이 금액이 주택가에게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을 때 그 합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는데 가정공동생활을 한다. 보증금을 합산해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죠. 1번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 전 매각 허가 결정 전이 아니라 경매 신청 등기 전 허가 결정 전이 아니라 경매 신청 등기 전 2번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이 3분의 1을 초과 아니고 2분의 1 3번이 답이고요. 옳은 거 현재 기준금액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8,000 이하 2,700까지 4.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인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모아 각 보증금 합산 뭐가 빠졌어요? 가정공동생활이란 말이 빠졌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있을 때 합산하는 거예요. 가정공동생활 할 때 합산합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로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다. 얘는 최우선 변제 인정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 소액 임차인만큼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이 사람에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3번. 77번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해라. 1. 최단기간 다르지요.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2번 계약갱신 요건 요거 상가 건물에만 인정됩니다. 계약갱신 요건이란 건. 3번 차임이나 보증금의 일방적 증액 청구 제한. 주임법은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금지. 상임법은 100분의 9 초과 증액 청구 금지. 다르지요. 4번이 답이죠.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준용한다. 맞고요. 5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기준금액이 다르죠. 주택임대 차익경우에는 9,500, 8,000, 6,000, 4,500 이하 임차인, 상가 건물은 6,500, 5,500, 3,800, 3,000 이하 임차인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건 4번. 78번 집합건물법 1.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 필요 없습니다. 복도나 계단에 대해서 등기해 보신 적 있어요? 권리를 없지요.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번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공용 부분이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아니죠.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전유 부분을 말합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는 따로 있어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3번 대지분할 청구 못하고요. 4번 일부 공용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5번 구분 소유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요.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요. 빌려준 돈이거나 소비재차 채권, 빌려준 걸로 바꾼 준소비재차, 요거일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 담보, 매매대금 채권 담보 따위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동산 안 되고요. 3번 돈을 못 갚으면 목적물로 대신 갚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할 당시에 목적물 가액이 빌려준 돈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면요. 변제기 후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이라는 걸 통지하게 돼요. 이때 지가 통지한 요 액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채권 청산금의 액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5번은 통지를 누구에게 하는가? 채무자 등 채무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얘네들한테 청산금을 통지하게 됩니다. 틀린 거 4번. 마지막 80번. 2015년 갑은 친구 일과사의 명의상 약정을 맺고 병토지를 매수하면서 직접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하도록 병이 부탁했다. 갑이요. 병과 계약을 해요. 땅을 샀어요. 매도예요. 그런데 갑은요. 친구 병하고 명의상 약정을 맺고 명의상 약정이란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이런 걸 중간생약형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죠. 자, 이때 이름을 빌린 신탁자,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가 있는데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계약을 하고 등기는 수탁자에게 막바로 넘겨주는 형태. 이게 중간생약형 명의신탁, 제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등기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계약은 유효해요. 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유보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했다. 아닙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의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2번 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요. 소유권자가 병이기 때문에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대내외적으로 얘가 소유자입니다. 얘가 소유자예요. 을 등기는 무효입니다. 4번 병이 명의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갑병 매매는 무효다? 아닙니다. 갑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는 그냥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3자간 명의신탁. 요 4번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지문입니다. 5번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5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키워드로 명의상 약정이 무효하기 때문에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 따위,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명의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약정을 해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무효인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끝부분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명의상 약정이 부실법에 적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순간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해지는 안 된다. 그래서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40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푸는 속도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속도보다 훨씬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40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40분 내지 45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번에 나눠갖고 풀었죠. 40문제를 거의 한 80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스피디하게 푼 거니까 정신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꾸 이 스피드에 적응하셔갖고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지난 시간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풀어보시고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점수 많이 안 나왔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9월 달까지 한 5, 60점대까지만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